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1965년에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상상해 그린 것입니다. 시대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인데도 그는 상상만으로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태양열 주택, 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휴대폰 등을 예측했으며 그의 대부분의 예측이 현 시대에 거의 실현되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도 그의 해안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1965년대에는 만화 속에서 상상으로 그려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의 놀라운 발전으로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렸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과 직업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는 우리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 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발맞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방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발빠른 준비와 대처를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과 삼성입니다.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 개발은 국내 가전제품 제작사였던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세계 스마트폰 판매 시장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와는 반대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입니다. 노키아는 1999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1위 휴대전화 판매업체가 되었으며 이러한 실적은 2007년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을 개발할 당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삼성은 스마트폰 개발을 시작했지만 당시 노키아의 회장은 애플의 아이폰도 결국 노키아의 표준 모델이며 복잡한 인터넷을 좁은 핸드폰 화면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자만심으로 시대적인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계 휴대전화의 표준은 스마트폰이 되었고 그때서야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합작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번엔 잠시 주제를 바꿔 오늘날 지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 연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많은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마비되면서 경제 상황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첫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공장,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공장, 친환경 공장 등 녹색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3배 이상 늘리고 회사와 공공기관이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미세먼지를 줄이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원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교통수단에 전부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6개의 친환경 도시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직업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넷째, 오래된 집과 학교, 낙후된 공공시설부터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재건축하기 시작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건축가, 에너지 진단사 등의 직업이 증가하고 새로운 환경 관련 직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직업의 형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직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환경 직업 분야와 종류를 알아보며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업 선택을 위한 안내. 직업은 가족이나 개인의 생활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여 소득을 얻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은 산업의 구조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이 발달을 하고 2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 경공업과 중공업 중심의 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 의료, 교육, 오락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 4차 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 영역과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의 영역은 물, 공기, 토양, 생물, 비생물 등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환경 직업도 매우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자료를 조사해보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을 만나서 그 직업을 체험해보고 내가 직업을 가질 10년 후에도 여전히 인기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직업 세계의 변화와 환경. 직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미래의 환경과 직업 세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알아볼까요? 자원 고갈의 가속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의 고갈, 환경오염의 증가, 지구온난화 등의 기상이변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과 직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이나 기술의 발달,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자연재해를 예측하거나 그에 따른 관리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환경 컨설팅이 증가를 하겠죠. 특히 2021년 현재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원유를 개발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의 직업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크리에이터는 어떨까요? 환경 분야 직업의 세계. 환경 직업이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 환경을 살리고 경제의 발전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시간이 흘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환경 직업은 매우 포괄적인데요. 대표적인 환경 직업으로는 교통, 운송 분야에서 자동차 배터리 개발자, 그리고 건축, 도시 분야에서 친환경 도시 계획가, 에너지 제품, 소재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연구원,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자 등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근육,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 연구원,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등이 있습니다. 여행, 관광, 출판, 편집 분야에서 공정여행 전문가,
그리고 환경 전문 만화가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디자인, 방송, 언론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제품 디자이너, 환경 영화 감독 등을 들 수가 있고, 교육, 법률, 행정 분야에서는 환경 교수, 환경 교사, 환경 전문 변호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환경공학 기술자,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 환경 컨설턴트, 환경 영화 평가원 등 다양한 환경 직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환경 직업의 사례 몇 가지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로 자동차 산업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증기기관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 발명했을까요? 영국? 독일? 미국? 어디 나라일까요? 영국이죠. 영국은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하고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진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사진과 같은데요. 달리는 자동차 앞에 사람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1865년 증기 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마차 사업을 운영하는 귀족들이 항의가 계속되자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없게 했으며 시가지에서 시속 3.2km로 제한한 법입니다.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 법이 30년간 지속되면서 산업혁명이 발상지었던 영국은 증기기관 자동차가 가장 먼저 생산한 나라이지만 자동차 산업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96년 자동차는 사진에 보면 어디에 있나요? 마차들은 많은데 자동차는 찾기 힘들죠. 그럼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마차는 어디에 있나요? 수많은 자동차에서 마차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2021년 현재 우리 주변에 전기 자동차는 많이 볼 수가 있나요? 그 왼쪽 사진과 같이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의 번호판의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림처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만 전기 자동차를 선뜻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충전소도 많이 없고 가정에서 충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2035년의 그림인데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이며 내연기관 자동차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찾아보기 힘들겠죠. 우리나라 이외에도 프랑스는 2040년, 일본은 2050년, 미국은 2035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만, 그리고 중국과 독일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살펴본다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군이 아마도 전망이 있겠죠.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며 전기 없이 생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에너지 산업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변화가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직업군도 증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연구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입지환경 분석가, 바이오에너지 연구원,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 그리고 연료전지 연구원, 또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자 등 에너지 산업의 경우도 환경을 고려한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죠.
다음으로 환경 디자이너 직업군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환경 디자이너 직업군은 에코 제품 디자이너, 친환경 포장 디자이너, 그리고 에코 패션 디자이너, 정크 아트 예술가 등 환경을 고려한 직업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프린터물을 많이 출력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프린터 기기를 보면 토너와 잉크를 아끼기 위해서 에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의 사진과 같이 에코 폰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코 폰트의 경우 글자를 아주 미세하게 공백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토너와 잉크를 30%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폰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폰트에 에코 폰트를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환경 디자인과 물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물을 아끼기 위해서 자변기 저수조에 벽들을 넣고 그리고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 절약은 하기는 하지만 물을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오카이노에 가면 다음과 같은 소변기와 자변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소변기와 자변기의 경우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변기의 경우 손을 씻고 그리고 물이 내려가고, 그리고 자변기의 경우는 손을 씻은 물이 저수조에 들어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품이 생산에서부터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예술가 크리스 조던의 조르주 세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의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그 오른쪽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좀 어렵죠? 그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려운가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알루미늄 캔입니다. 미국 내에서 30초마다 10만 6천 개의 알루미늄 캔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크리스 조던은 이 작품을 위해 10만 6천 개의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하루에 우리가 소비하는 캔의 양이 얼마나 많은 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보통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통계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무엇일까요? 먹는 커피잔입니다. 그 디자이너 엘리케 루이스 사르디가 고안한 먹는 커피잔 쿠키컵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쿠키로 만든 컵까지 먹으면 쓰레기가 완전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도시 건축 설계 분야입니다. 친환경 건축 설계사,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원, 옥상 정원 디자이너 등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가 개발할 때 하천 복원, 녹지를 조성한 공원 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그리고 액티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등 환경 친화적 건물을 설계하여 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안산고등학교 학생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만든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이번 사진은 옥상 녹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면 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해보고,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건축물을 설계하고 직접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경제, 관광, 법률 분야에서는 공정무역 전문가, 그리고 공정여행 기획자, 환경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전문가는 경제 선진국과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증, 그리고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정여행 기획자는 지역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행을 활용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기획하는 직업입니다. 환경 전문 변호사는 법과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 관련 사업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합법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인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방송 언론 분야의 경우 저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치는 환경교사가 있고요. 또 산림과 숲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숲 해설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통신, 잡지, 방송 등에 주로 환경에 관한 보도 및 논평을 하는 일을 하는 환경 전문 기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직업 분야를 설명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새로 생겨나는 다양한 직업군도 있습니다. 창업과 창직. 마지막으로 창업과 창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창업은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하지만 창직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창직은 개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개발 또는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직업끼리 융합하기도 하고 하나의 직업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창직 활동은 창업, 프리랜서, 취업 등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창직의 절차는 창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체화한 후 창업, 프리랜서, 취업 등으로 구현합니다. 창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예비 창직자 본인이 그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 능력을 살펴보고 직업 세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해 봅니다. 그 다음 창직 구체화를 통해 시장성, 실현 가능성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내가 만든 새로운 직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창업, 프리랜서, 취업 등으로 구현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창직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단순한 관광에 넘어서 체험을 통해 여행자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체험 상품 기획과 버려진 현수막, 그리고 폐타이어 등을 디자인을 더해서 패션 소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되 기존의 것에 가치를 더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러 등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직업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보고 새로운 환경 직업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